자,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종입니다. 여러분,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결실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요번 난도는요, 국가직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함정이 좀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잘 적응을 해서 점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었던 시험입니다. 제가 진짜 공무원 모의고사라는 모의고사를 많이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난도와 그런 유형과 비슷하게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좀 비슷해요. 보시면 제가 배포한 것들이랑 굉장히 문제 난도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명백하게 지금 독해랑 나머지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가령 독해 10문항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즉 논리 셋, 문법 셋, 공공언어 하나, 어휘 셋, 33319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0문항입니다. 독해 10, 나머지 10 이렇게 세팅을 해서 뭐 하나 몰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좀 더 다 공부해라. 그러니까 독해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논리도 잘해야 되고 또한 이제 문법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언어 바로 쓰기는 제가 이제 그 공익공부를 좀 해봐서 알지만 그 굉장히 공문서 쓰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수가 없게끔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좀 돋보입니다. 자, 특히 이제 그래서 독해랑 비독해랑 나눠지는 구간. 근데 5대 5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논리가 좀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이 좀 이제 쓰여야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알고 있나요? 제가 더 논리 시간 설명합니다. 가령 단정적인부터 시작하는 거야. 영희가 커피를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영희는요, 친구 혹은 선생님 만났다는 건 뻥이거든요. 그러면 친구도 안 만났고 선생님도 안 만난 거야. 그럼 선생님 안 만났기 때문에, 친구 안 만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날 때 친구 안 만났으니까 선배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드모르간의 법칙이 좀 숨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은 문제도 사실은 양도노법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뭐 결혼을 해도 행복하고 결혼을 안 해도 행복하면 어쨌든 행복한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을 좀 매칭시켜서 푸는 것과 하나 더 숨어 있는 게 16번에 은근히 4번 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A or B와 A and B를 구별을 못해서 틀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 구분할 수 있는데요라고 하지만 구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A and B는 후건으로 쓰였을 때 A랑 B가 갈라져요. 근데 이제 정권으로 쓸 때는 A and B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라든지 A or B는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거나 혹은 A와 B가 참이거나거든요. 오케이? A or B라는 건. 근데 A and B는 A와 AND가 다 참이기 때문에 A 발라내고 B 발라낼 수 있어. 그게 후건으로 쓰였거나 단독으로 쓰였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배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 때 4번 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요, 필요 충분 조건. 우리가 1차 예시 때 봤던 필요 충분 문제뿐만 아니라 역과 이와 대우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저는 항상 역이 대우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명제와 대우는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그래서 문제 정답도 대우를 쓰면 바로 풀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명제가 맞다고 해서 이와 역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항상 내가 얘기해왔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논리를요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독해랑 비독해 나눠졌어요. 그러면 논리 파트, 그 다음에 문법 파트, 공공언어,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파트까지 완벽하게 소화가 되셔야 됩니다. 독해는 기본이고 나머지도 채울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논리가 은근히 앞타임의 시험, 즉 국가직 시험보다는 좀 강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더 면밀한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면밀한 공부는 제가 이제 유대중 새로운 독해라든지 제가 작년도에 이제 수업했던 어떤 서울대 철학과의 논리 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막 들어있거든요, 그죠? 저랑 다 했어. 드모르간의 법칙, 양도노법 다 하면서 문제 적용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미출제 요소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미리 알면 유리해요. 자꾸 문법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뭐 안 해도 풀 수는 있죠. 하지만 버겁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좀 더 그런 버거움이 가미될 수가 있다고. 가령,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할 때, 비교적이 교통을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적이 편리하다고 수식합니다. 그땐 부사예요. 근데, 비교적 젊다나 비교적 편리하다는 부사고, 비교적 연구? 그러면 관용사고. 비교적인 연구하면 비교적인 명사라는 거 내가 분명히 좀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고, 제가 한 주 전 파이널 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지방지 시험 보기 한 주 전에 내가 이거 비교적 설명했어. 그 다음에 크다도 마찬가지야. 제 키가 크다고 하면 형용사인데, 우리 아이는 점점 키가 큰다는 동사란 말이야. 오늘의 날씨 명사죠. 오늘 와, 그럼 부사야. 이런 것. 먼저의 일은 잊어라. 그럼 명사야. 근데 먼저와, 그럼 부사야. 요거 패턴으로 내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 그치? 그래서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도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적합하다와 영합하다는 다른 거예요. 영합이라는 건 어떤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잖아. 그지?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맞게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뭐 줬어. 차이랑 차별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차이는 그냥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물리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차별은 어떤 주관적인 태도와 판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적합한 것과 영합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좀 풀 수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게 또한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계속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도성 파악을 못하면 14번 문제 틀려요. 그러니까 의도성 있는지 없는지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소통적인 건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이가 열이 났어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가령 이제 아이콘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보 전달의 의도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나랑 독해 시간에 배웠던 망과도 구별해주고 내가 맨 첫 시간부터 얘기했잖아. 그런 것들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13번에서 내가 볼 때 13, 14번을 같은 맥락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재화와 상품을 구별해라. 가령 재화는요. 내가 내 물건 쓰기 위해서 어떤 물건 만들어도 재화야. 근데 팔기 위해서야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범주라든지 의도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 네 가지 정리합니다. 자, 독해랑 나머지 5대5다. 논리가 은밀히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공부해라. 그 다음에 문법은 알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어휘 방심하지 말아라. 저랑 다 같이 할 겁니다. 새독해, 새논리, 새문법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요런 새로운 국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기본기를 제대로 학습하고 저는 어제 특강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프, 파이널, 그 다음에 데일리 이렇게 이제 나랑 같이 진행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어쨌든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꼭 합격을 기원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다음 기회에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